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 종목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18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상승 하락했던 특징주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황부터 한번 보자면 동유럽 리스크의 지속과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세계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추가로 이런 오늘 중국 소비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가 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영향, 이제 사실상 이런 상하이 봉쇄로 인한 영향이 이런 가시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런 이런 중국 소비 판매 지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외국 자본 이탈 등으로 이러한 상하이 봉쇄에 좀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증시나 중국 시장을 아시아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뭔가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코스피 코스닥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은 코스피에서 1024억, 코스닥에서 1365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88억, 코스닥에서 1007억을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163억, 코스닥에서 296억을 매도를 했는데,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는 바람에 좀 이렇게 지수가 크게 크게 하락폭 키우지 않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34원으로 굉장히 증가를 해서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서 외국인이 좀 이렇게 국내에 순매수세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8일 상한가 간 종목 5종목이 있죠. 대한제당, 대주산업, 한일사료, 대한제당우, 사조동아원 5가지 종목 다 곡물 그리고 사료 관련주예요. 자,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세 종목이라고는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5종목 모두 다 똑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조동아원, 한일사료, 대주산업 모두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슈 제외하고 저번 주에 곡물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세계에 곡물을 공급하는 나라로는, 또 크게 공급하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가 있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가 곡물 물류 관련해서 또 파업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이렇게 한 발짝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추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월 18일 상승 정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까지 크게 하락폭 계속해서 키우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세무조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치료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시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육협회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니커, 하림이 상승 나왔습니다. 이 이슈는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곡물 관련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현대사료, 서울식품, 한탑 등의 종목들이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 또 올리패스가 이제 상승 나왔고, 아래쪽에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상승 나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가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상승 종목 3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마니커, 먼저 아까 한국 육개협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다고 했어요. 이 육개협회가 닭고기 판매 가격과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자, 마니커는 개육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면서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신동훈 사회이사가 있는데 이 신동훈 사회이사가 한동훈 후보자와 사법시험 동기로서 한동훈 관련주를 엮인다고 합니다.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동사의 파이프라인 중 유일하게 임상 단계 도입한 치료제인 비마약성 진통제의 효능을 입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RNA 치료제 신약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진통제라고 하면 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의 효능이 입증된다고 하면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4월 18일 하한가 간 종목 스포츠서울과 JTC 두 종목이 있고요. 사실 스포츠서울은 하한가라기보다는 상장 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때문에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JTC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약세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그 우려 사유라고 하면 최근 3년 중 2년 동안에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을 발생했다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고요. 4월 18일 하락 종목을 보시면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다시금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저번 주까지 중국 시장에 좀 기대로서 상승 나왔던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서 마지막까지 상승이 나왔던 UNI라든지 KG스틸-우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로 크게 하락폭 그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수합병 기대감에 인수합병 전에 좀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금 인수합병이 완료되면서 차익 매물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넥슨게임즈라든지 탑코미디어 이 두 종목이 그곳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락 종목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위에 22%가량 하락을 했던 현진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제 그게 기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상장 폐지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정리 매매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는 자, 저번 주까지 중국이 좀 이렇게 고강도 방역 정책을 좀 완화하는 모습에 중국 시장 관련주들이 아주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중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계속된 봉쇄로 인해서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 판매 지수 감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한 해외 자본 이탈 등으로 인해서 그 봉쇄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가시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 관련주들이 좀 크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전에 그랜드 엠파이어의 지분을 49% 인수하면서 이런 큰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중국 시장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랜드 엠파이어는 이제 중국 신발산업타운의 운영 관리권을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련주로 엮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